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 화장실은 무조건 올 철거해야 될까요? 아니면 덧방도 괜찮을까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 난방 배관은 무조건 다 철거하고 새로 교체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구축 아파트는 구조가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신축처럼 생활하기 편하게 구조 변경을 무조건 해야 될까요? 또 샤시 같은 경우는 저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체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 구축 아파트 공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고민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제가 인테리어 상담하면서 고객님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탑4를 알려드리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리폼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체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집값도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인테리어 예산으로 잡았던 금액이 집값으로 예상치 못하게 더 들어가게 되고 인테리어 예산이 계획보다 좀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고민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이렇게 노트나 펜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인테리어 상담 가셔서 추가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거나 좀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할까 말까 후회하진 않을까 탑4 공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안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첫 번째 공사는 바로 화장실 덧방 시공입니다. PD님, 화장실은 무조건 덧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올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올 철거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게 딱 좋다라기보다 현재 화장실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인테리어 하시려는 화장실이 이미 덧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 철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화장실이 덧방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공사에서는 덧방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덧방이 되어 있다는 거는 기존 타일에 이미 덧방을 해서 2장이 얹어져 있고 내가 여기다 또 덧방을 하면은 이제 3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이제 타일이 1장이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3장이나 붙어 있으면 화장실이 좀 좁아질 수가 있어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좁은데 이 타일 때문에 3개가 덧방이 되어 있으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삶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철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화장실이 한 장에 보통 약 7mm 정도 됩니다. 7mm면은 3장이 얹어져 있으면은 21mm가 돼 있는 거고 이제 한쪽 벽이 21mm 튀어나왔다 라고 하면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양쪽 벽이 21mm씩 튀어나와 있고 또 천장과 바닥이 21mm씩 튀어나와 있으니까 생활 공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화장실이 덧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올 철거하고 공사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이미 이제 지금 상태가 한 장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걸 또 철거하고 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 상태에다가 이렇게 덧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덧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2가지예요. 혹시 타일이 덧방을 했는데 떨어지진 않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전체 철거를 하고 방수 공사를 새로 안 하고 덧방을 하게 되면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덧방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더덕더덕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 타일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 타일을 하나씩 두들겨 보고 통통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그건 타일이 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고요. 또 두들겨 봤는데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 위에 덧방을 해도 떨어질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상담을 하실 때 덧방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존 타일을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일부만 좀 철거를 부탁드려도 아마 공사업체에서는 해주실 거고 근데 또 인테리어 업체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거주자가 이제 이사가 나가시고 현장에서 아마 현장 소장님이랑 고객님이랑 미팅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같이 화장실을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두들겨 보고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될 타일 아니면 기존에 덧방이 될 타일을 이렇게 매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덧방도 하셔도 타일이 떨어지거나 그럴 걱정은 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누수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뭐 올 철거하고 저희가 공사를 새로 했다고 해도 누수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수의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존의 방수층이 깨져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이 배관이 노후가 돼서 낡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올 철거를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이 방수층이 깨져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그 원인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올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사이에 있는 이 배관까지 교체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도 누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도 나는 너무나 이게 누수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 철거보다는 차라리 누수 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누수 책임보험은 뭐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5,000원 정도면은 1년에 6만 원이고, 그렇게 4년을 쓰셔도 5년을 쓰셔도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통 덧방이냐 올철거냐 차이는 약 80만 원의 비용이 차이가 생기는데, 화장실 하나당 80만 원이면 두 개면 160만 원이고, 그럼 이 160만 원의 비용을 크게 불편하지도 않는데 굳이 화장실에 쓰기보다 뭐 안방에 붙박이장을 하나 짜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TV를 새로 바꾸거나, 그게 이제 삶의 만족도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할까 말까 안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두 번째 공사는 바로 바닥 난방 배관 교체인데요. 이제 바닥 난방 배관 교체는 꽤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라는 뜻은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비용이 얼마나 생기냐면 이제 바닥 난방 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공사가 이제 홈파기 공법이에요. 이 홈파기 공법을 진행을 해도 최소 500만 원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 500만 원은 비용이 이제 나는 예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바닥 난방 배관 교체하는데 올인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공간에 투자하는 게 인테리어 만족도가 높을 거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하는 포인트는 보통 2가지입니다. 또 보통은 이제 바닥 난방 배관을 교체하시려는 이유가 구축이니까 추워서 바닥 난방 배관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바닥 난방 배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삭아가지고 누수가 생겨서 이제 아래층에 피해를 줘서 배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인데요. 또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닥 난방 배관이 효율을 올리려고 너무 추울까 걱정돼서 이제 교체하시는 거는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정도예요. 왜냐면은 너무 추울까봐 걱정이 되는 거라면은 전체 교체보다는 그냥 청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청소를 하시게 되면 비용은 대략 이제 뭐 업체에 따라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고 청소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다 열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바닥 난방 배관의 효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까지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해 보시면은 훨씬 따뜻하다라고 하는 후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500만 원이나 써서 해결하는 걸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500만 원을 뭐 시스템 에어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샤시를 교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좁은 생활 공간이 있으면 뭐 거실 확장이나 방을 확장을 하신다든지 이런 데 쓰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난방 배관을 교체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바로 누수 때문인데요. 이제 물론 이 난방 배관이 뭐 구축 아파트다 보면 20년 전, 30년 전에 설치된 배관이다 보니까 이제 교체하시는 게 물론 이런 누수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누수의 리스크가 아주 크게 줄어드는 게 있고, 왜 누수의 리스크가 없었는데 아주 미미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수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만 교체를 좀 추천드리고, 누수의 리스크가 원래 없었던 배관이라면은 굳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누수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거는 바로 PP 배관일 경우예요. 이제 PP 배관일 경우에는 무조건 교체나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걸 확인하느냐? 보통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에 싱크대가 있고, 이 싱크대의 싱크볼 밑에 난방 배관이 있고, 난방 분배기에서 이제 호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호스들이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건 PP관이니까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PP관은 누수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PP관의 재질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PP관은 경화 현상이 잘 발생이 됩니다. 경화 현상이 뭐냐면 보통 이제 집에 난방 배관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휘어지면은 이제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화 현상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다 보니까 이 휘어지는 부분이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P관들은 경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인테리어 예산에 약 한 500만 원 정도 할당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확인해 봤는데 굳이 노란색 배관이 아니다 라는 정도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잉 진료, 과잉 정비가 있듯이 또 과잉 인테리어 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교체기보다는 이제 올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난방 분배기가 좀 잘 보일 때 이런 난방 분배기에 혹시 좀 누수 흔적이나 부분적으로 교체할 부품이 있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좀 더 가성비 있는 공사로 높은 만족도를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할까 말까 안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되는 세 번째 공사 범위는 바로 구조 변경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이제 구조가 생활하기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신축보다는 훨씬 불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구축 아파트의 구조를 신축 아파트처럼 따라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탁기 위치를 바꾸는 건데요. 보통 구축 아파트의 세탁기 위치는 이 주방이 있으면 주방 베란다에 이렇게 세탁기 위치가 위치하게 돼요. 근데 이 세탁기를 간혹 옷방으로 옮겨가시거나 아니면 안방 베란다 쪽으로 옮겨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옷방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옷방에서 이제 바로 빨래하고 건조기 돌려서 바로 옷방에 정리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방 베란다에 이제 공간이 애매해가지고 그 주방 베란다를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제 안방 베란다로 세탁기를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당연히 생활의 편의성이 올라가니까 저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데 또 우리 집 상황에 맞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세탁기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을 써서 세탁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하수구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수구로 연결을 할 때 보통 집에는 하수구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우수관이 있고 하수구가 있어요. 우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빗물이 내려가는 거고 하수관은 이제 우리 화장실이나 세탁기 물이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탁기 배수를 우수관에 연결을 하면 안 되고 이 화장실이나 기존 세탁실에 있는 하수구에 꼭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옷방에서부터 기존의 세탁기 위치 하수구까지 배관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물이다 보니까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경사, 구배라는 걸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배를 줄 때 너무 길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 구배를 충분히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좀 평평해질 거고 평평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하수구 물이 고이게 됩니다. 하수구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당장은 괜찮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물이 고이니까 냄새 등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세탁기 위치뿐만 아니라 요즘 대면형 주방을 많이 하시는 싱크볼의 위치를 옮기는 것도 기존 하수관의 위치에서 너무 이제 옮겨지는 위치가 너무 멀어지게 되다 보면 구배가 약해져서 나중에 거의 물이 고여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하시고 좀 이런 구조 변경을 하신다면은 더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돈 쓰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할까 말까 하면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알려드릴 마지막 공사는 바로 샤시 덧창입니다. 샤시 덧창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샤시에다가 새로운 창을 덧붙이는 걸 샤시 덧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샤시 덧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단열인데 단열도 크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샤시 공사라는 게 샤시를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 부위에 단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지 주변의 단열 공사도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결론인데요. 기존에 설치되는 샤시와 새로 설치된 샤시 사이에 이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습기가 발생을 하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곰팡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샤시 덧창 같은 경우는 이 비싼 돈 주고 공사를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후회하거나 불편함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재만 바꿔가지고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구축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인테리어 하면서 해결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세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견적 상담을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또 현장에서 진행을 하거나 사무실에 진행을 하더라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좀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링크 누르셔서 1분 정도만 설문지 작성하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고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조건적인 다 철거하고 새로 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고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은 뭔가 과감하게 재사용하고 또 어떤 부분에 이제 돈을 5천만 원 썼으면 6천만 원, 7천만 원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교체하는 공사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좀 예산이 한정된 분들이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유익한 영상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돼서 알고리즘을 타고 더 널리 퍼져서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디자인 세로 채널에서는 이런 인테리어적인 정보도 알려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가구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점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좀 이런 영상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아가지고 이번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아마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